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요실금에 대한 조금 보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 가장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메쉬 테이프를 이용한 슬링 수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술은 TOT라고 해서 여성의 골반 안에 있는 비공에 메쉬 테이프를 걸쳐 놓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간단하고 효과도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최근에 보면 저희 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한 후에 재발을 하거나 또는 최초에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지내시다가 수술을 하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 내원한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러한 재수술 관련 또는 적절한 교정이 되지 못한 경우에 두 번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실금 수술이 실패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진단이 아주 미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역동학 검사라든지 다양한 내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된다면 수술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 수술도 간단하고 수술의 효과는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잘못되어 있어서 필요한 수술이 아닌 다른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무조건 테이프를 넣어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좋아질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자체 술자의 시술의 어떤 경험이나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의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나 어떤 병원이나 요실금 수술하는 환자가 전같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씩 한 달에 몇 건이라든지 드물게 수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매일 하는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한 일주일 이상 수술을 잠깐 못하게 되고 다시 하는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보는 선생님이 수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그 수술이 비교적 빨리빨리 이루어졌을 때 또 환자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었을 때 그러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됐을 때 수술의 성공률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병원 선택은 여러분들이 경험이나 수술 경력이나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 만난 자리에서 환자분이 수술을 몇 건 정도 하셨는지 얼마나 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이 잘 되고 적절히 진단됐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수술이 기대치가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뭐 한 15%? 그래서 기간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10년 이내, 빠르면 뭐 수년 내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발률이 한 15% 정도로 보는데 이러한 환자분들은 그 원인이 애초에 수술한 것이 자리에서 위치를 이탈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수술을 해서 바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재수술이라고 해서 또 다른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같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전과 똑같으나 그 부위에 전에 수술했던 테이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부분으로 인한 수술에 어떤 영향이 없는 방법을 감안해서 시술의 통로를 만들어서 수술할 수 있다면 효과는 바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참고 지내야지 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것 같고요. 수술한 병원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바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담당했던 선생님께서 재수술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재수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전문 병원이나 또는 뭐 대형 병원이나 찾으셔서 재수술을 받는 게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실금이 재발했어요. 수술했는데 나빠졌어요 하고 내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요실금이 생기는 부위는 하부 요로 중에 요도 하방에 있는 수술을 요하는 복압성 요실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광에 생기는 이런 절박성 요실금을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복압성 요실금으로 요도 부위를 교정했어요. 거기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 거고 또 폐경이 되실 거고 호르몬이 떨어질 거고 방광은 전에 방광염 같은 걸 자주 앓았으면 소변을 자주 못 참는다든지 못 참다 화장실을 가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또 화장실이 보이면 소변이 너무 마렵다든지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를 멀리 갈 수 없다든지 하는 증상이 전에는 없다가 이건 연령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다시 수술을 하면 되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술은 필요도 없고요. 해소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염,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성 요실금에는 약물 치료가 원칙이고 부족하다면 물리치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정을 시도할 수 있고 이게 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소변 실수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인 노화라든지 갱년기가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또 뭐 국소 호르몬요법이나 다양한 어떤 항노화 치료, 갱년기 장애에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소변이 샌다, 자주 말이 없다, 못 참겠다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의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작용은 첫 수술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이 수술 자체가 생명과 크게 관련이 없고 수술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크게 좌우하는 마취도 아주 심각한 마취를 필요로 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돌아가는 즉시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빠른 결정을 하셔서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실금이 재발한 경우에 있어서 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첫 번째는 수술했던 병원의 선생님과 제일 먼저 상의를 하시고요.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병원에 상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